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송원석 의원, 지금 친윤과 TK 그리고 영남권 의원들의 지지 속에서 원내대표 당선을 노리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어제 아침에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또 TV조선 유튜브에 나가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나오는 것처럼 본인에게 친윤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다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쭉 나오지만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지난 반탄 운동 과정에서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도 갔었는데 그때는 왜 간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저기 위에서 몇째 줄이에요. 저렇게 나오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하면서 친윤 프레임은 당과 국민들에 대한 모욕적인 프레임이다. 모욕적인 프레임이다. 근데 본인이 사실상 한남동 관저 윤석열 탄핵 반대 거기도 나가고, 그럼 친윤이 아니고 이 사람은 뭐 반윤이었어요? 아니면 친한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만들듯이 친윤을 친윤이라 부르지 말라? 이것 또한 굉장한 이 압력이고 보이지 않는 폭력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모욕적이다, 악의적이다. 본인이 친윤 활동을 했는데, 윤석열 구명 활동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그 밑에 보면 윤석열의 계엄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황당한 사건이었다. 정치는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그러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계엄 자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당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하면서 대선 패배 후 지도부가 국민께 사죄하고 일괄 사퇴하는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인데, 저 계엄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당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 부분 잘 봐야 돼요. 이 송원석 의원이요, 작년 12월 3일 계엄의 밤 때 어떻게 했죠? 많은 의원들은요, 당사 3층에 모여 있어갖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자꾸만 특히 12시 넘어서, 밤 12시 넘어서 당사 네 번이나 안내를, 의원총회 안내를 당사로 오라고 그랬는데 정작 추경호 본인은 국회 본관에 진입이 성공한 상태였죠. 근데 그 당시 송원석 의원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그 당시에 의원들 단체방을 쭉 보면요, 송원석 의원이 여하튼 그 포위망을 뚫고 국회 진입에 성공합니다. 국회 진입에 성공해왔고, 그 전에 맨 처음에 추경호가 의원총회 공고를 어디로 냈냐면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으로 냈는데, 아마도 그 기억만 있었던 것인지 그 이후에 당사로 낸 거 그거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의원들 단체방에 뭐라고 올리냐면, 아니 의총 장소가 예결위 회의장 아니었던가요? 그러니까 국회 진입을 해갖고 예결위 회의장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결위 회의장이 의총 장소 아니었던가요? 뭐 이렇게 또 글을 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던 그 18명의 의원, 이쪽은 지금 본회의장으로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또 그 친윤 의원들은 아닙니다, 당사로 오세요, 당사. 의총 장소 지금 당사입니다, 이랬는데, 결국 여기 나온 것처럼 윤석열의 계엄은 당혹스럽고 황당한 사건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행위였고, 따라서 계엄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거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면 송원석이 국회 본관에 진입까지 했는데 18명 그 국민의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참여해갖고 표결 참여해갖고 찬석표 던졌잖아요. 거기 참여했나요? 안 했어요. 본관 진입에는 성공했으나 표결에는 불참한 게 송원석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8월 15일에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그 다음날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8월 16일 독립운동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요. 이왕 나온 김에 지금요. 국민의힘 내에서요. 송원석의 불과 몇 년 전에 그 흑역사 당직자를 폭행을 했습니다. 당직자를 폭행을 하고 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탈당을 했다가 복당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어떤 사건인지 그 당시 SBS 뉴스 보도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보선 당일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결국 오늘 탈당했습니다. 당이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스스로 당을 떠난 겁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재보궐선거 당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개표 상황실엔 의자가 20여 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좌석수를 최소화한 겁니다. 자리가 좀 없을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비어있는 자리는 주요 지도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던 재선의 송원석 의원은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화를 냈고 당직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모습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송 의원이 뒤늦게 당사자에게 사과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명 요구가 빗발쳤고 다음 주 당 윤리위원회가 소집되는 등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송 의원은 탈당을 선택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당 안팎에선 재보선 승리에 찬물을 끼얹고 당 이미지를 훼손한 만큼 최고 수위인 제명과 같은 중징계가 예상됐습니다. 본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 책임을 지겠다면서 당을 떠나는 여의도의 관행을 답습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 송 의원을 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2021년에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자살해서 그랬고요. 또 부산시장 오거돈 성추행 혐의로 부산시장 사퇴해서 서울과 부산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개표 4월 7일 개표 방송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사에서. 근데 그 당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였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였고 그때 송원석이 재선 의원이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근데 개표 방송을 보는데 이거 원래는요. 자기 자리를 만들어 줬답니다. 자기 만들어 줬는데 그거를 자기가 앉아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들어오니까 목격자들에 의하면 나경원 의원에게 이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가 좀 섰는데 그러면 당직자들이 알아서 또 다른 자리를 자기에게 만들어갖고 거기 좀 앉으라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 그래갖고 화가 난 거예요. 송원석 의원이.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조직국장에게 그냥 욕설만 하고 막 갑질만 했으면 괜찮은데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고 수차례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욕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폭행당한 그 당직자가요. 그 몇 년 전에 심장이 좀 약해가지고요. 어디서 한번 쓰러져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까지 받았던 그런 당직자였는데 굉장히 후유증이 큰 거죠. 그런데 그 2021년 4월 7일 욕설과 폭행 사건 발생 직후에 자신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 또 거짓 해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4분처 당직자들이요. 그 다음날 4월 8일에요. 당직자 일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절대 묵과할 수 없다.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오늘부로 모든 당직을 사퇴하고 탈당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부처 당직자 일동은 폭력 갑질 송원석 비서실장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 당의 위신을 해치고 민심에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절대 묵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좀 뭐 반말 섞인 뭐 약간 뭐라고 갑질하는 이 정도만 해서도 문제가 되는데 예. 그 정강이를 어떻게 걷어차요? 예, 발길질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 갑질, 폭언, 폭행에 또 거짓 해명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화를 키운 거죠. 거짓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에서 바로 송원석 당시 재선 의원을 폭행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예. 이러니까 이제 깨갱한 거죠. 깨갱하고 이제 사과문을 들고 사무처 노조에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인정한다. 내 과오다. 하고 그때 가서 이제 깨갱했습니다. 깨갱했는데 그 당시에 이거는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가 상당히 큰 차이로 당선됐기 때문에 정말 실로 국민의힘은 몇 년 만에 경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20년 총선에서 폭망했고 그 전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폭망했고 2017년 조기 대선 때 폭망했고 연달아 그렇게 전국 단위 선거에서 크게 매번 지기만 했는데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큰 표차로 이겼다. 경사 났는데 송원석이 거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다. 이러면 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봐주겠는가? 이게 묵고할 수가 없다. 징계위원회 회부에서 중징계를 해야 된다. 중징계 중에는 당연히 당에서 쫓아내는 출당 조치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월 셋째 주에 윤리위원회 회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표한 직후인 2021년 4월 14일, 그러니까 제명 결정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탈당을 합니다. 탈당을 해요. 근데요, 이 탈당하면서 입이 10개라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탈당을 하는데요. 탈당한 지 딱 2달 후에 또 복당 신청을 합니다. 딱 2달 만에 슬그머니 경북도당에 이 지역구가 김천이다 보니까 경북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냅니다. 당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탈당한 거기 때문에 이 최고위원회 승인 없이 시도당 승인만 있으면 복당이 가능한 그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준석이 이제 당 대표였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복당시킬 수는 없다 했어요. 그래갖고 유보를 시켰는데 당대표 이준석이 유보를 시켰는데 결국은 그로부터 2달 지난 후에 송원석은 4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다시 복당을 합니다. 복당을 하고요. 그리고 그 폭행당한 당사자도요.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나 비록 폭행은 당했지만 이 사람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냈어요. 근데 이 폭행은요,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벌 주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경찰 수사에서도 그냥 무혐의가 아니고 그 요건 자체가 안 된다 해서 그냥 각하가 되는 그런 겁니다. 저런 전력의 소유자예요. 저런 전력의 소유자인데 지금 저게 오래된 과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나를 친윤이라고 부르지 마라. 한남동 관저 집회에 간 거는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내가 친윤이라서 간 게 아니다. 세상에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이라는 거를 잘 알고 우리가 이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 물론 이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7면 당 소속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건들 다들 그때 기억하고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초선 의원들은 잘 모르죠. 그 당시에 당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저런 일도 있었다.
하는 점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한 후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